자, 우리 웜업 복화부터 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먼저 웜업 복화 정답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5번이죠? 그렇죠? 5번이고요. 2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3번. 그리고 4번은 4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2번, 그 다음에 6번, 2번. 그리고 7번은 4번. 그 다음에 8번, 5번이죠? 그렇죠? 5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3번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몇 가지 쭉 정리하고 우리 체크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에서 리커는 그 재발하다, 되풀이되다 그 뜻이죠. 재발하다, 되풀이되다 그 뜻인데, 사실 뭐 이건 뭐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커가 딱 보이죠. 그렇죠? 커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다? run. 그렇죠? run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run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달리다 뜻만 알고 있으면 중학생인 거고, 그래서 일단 흐르다, 됐죠? 흐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그 상점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할 때 그때 ru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커가 이런 run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같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요걸 먼저 기억해야죠. 그쵸? current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current. 일단 current는 여기 쭉 보면 중간에 이렇게 뒤에 RENT가 있기는 하지만 앞쪽에 나오는 CUR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흘러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흘러다니고 있는, 그래서 요게 지금 흘러다닌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그 다음에 통용되는 이제 이 뜻이 있죠? 그쵸?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 거니까 현재의 통용되는 그 뜻이 있고, 요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 그러면 흘러다니는 거니까 당연히 무엇이라고 볼 수 있고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흘러다니는 게 바닷물이 되면 해류가 되는 거고, 그쵸? 해류가 되는 거고, 공기가 되면 뭐가 되는 거고, 기류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전기가 되면, 전기도 우리가 흐른다 그런 표현 하죠.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요렇게 전류까지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current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currency 이렇게 딱 쓸 수 있죠. 그쵸? 사람들 사이에서 현재 흘러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통용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요게 어떤 뜻으로 통화라든가 그 다음에 화폐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 돈을 그래서 달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American currency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 원화는 Korean currency 이제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urrency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커 자체가 run이라는 건 우리 키보드에 보면 누르면 앞이나 혹은 뒤나 뭐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커서 있죠. 커서. 그렇죠? 그 커서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자, 그래서 re를 붙여서 이렇게 recur 이렇게 하면, re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으니까, re는 기본적으로 again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쵸? 다시 달린다 그런 의미에서 되풀이하다, 재발하다 뭐 그 뜻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무엇과 repeat 이것과 비슷하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커라는 어근이 뭔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커가 들어가 있는 거. 발생하다 뭐가 있어요? 발생하다. occur. 그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쵸?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될 게 요거 있죠. concur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concur는 당연히 어떤 뜻이 될까요? 자, con이 원래 어떤 뜻이 있으니까, con이 함께라는 뜻이 있으니까 함께 달려간다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발생하다 적어주세요. 동시에 발생하다. 즉, 첫 번째 뜻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happen at the same time 해서 동시에 발생하다. 이제 그 뜻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달려간다는 의미에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함께 달려간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다라는 뜻을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gree의 의미가 같이 생긴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딱 보면 여기에서 요렇게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딱 concurrent 이렇게 딱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동사의 뜻이 그대로 다 형용사로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혹은 일치하는 적어주세요. 동시에 발생하는 혹은 일치하는, 그게 바로 이제 concurrent. 됐죠? 이렇게 같이 current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2번에서 come down to 이렇게 나와 있는데 down을 가로로 묶어보세요. down을 가로로 묶어보면 그냥 come to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딱 좋아요. come to가 어디로 오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어떤 결과점에 도달하다. 그래서 뭐뭇에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옆에 결국 뭐뭇이 되다. 이것도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1번에 뭐뭇에 이르다. 그 옆에 결국 뭐뭇이 되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지 중에서 5번에서 보면 2번에 5번 있죠? 뭐뭐와 동일시하다. 뭐가 있을까요? 뭐뭐와 동일시하다. 그쵸? 뭐뭐와 동일시하다 해서 요것도 하나만 더 같이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항상 수능을 볼 때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헷갈리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특정하게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단어는 일단 밑에 주석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말들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본 어휘를 헷갈리지 않게끔. 됐죠? 자, 그냥 identify는 어떤 의미예요? 그 identify는 확인하다, 식별하다 그 뜻이 있지만 identify 다음에 이렇게 딱 with를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뭐와 동일시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의하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요거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3번. 자, 3번에서 regime는 그대로 외웁시다. 정권, 제도 혹은 체제 그 뜻입니다. regime는 정권이라든가 제도, 체제 그 뜻인데 옆에 이렇게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무엇과 비슷하다? government라든가 그 다음에 정권이라든가 체제는 결국은 한 국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dministration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관리라든가 행정부 됐죠? 그 행정부란 뜻으로 administration 이렇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기업체를 그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을 business administration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4번 있죠? 4번 별표 좀 해주세요. 4번 별표 subdue 이렇게 보이는데 가라앉히다 그 뜻인데요. 그 밑에 정복하다 이것도 하나 적으세요. 가라앉히다 그 밑에 정복하다. 가라앉히다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가라앉힌다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브가 있기 때문에 서브 자체가 어떤 뜻? 아래쪽이라는 뜻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자, 얘하고 이제 더불어서 또 잠잠해지다. 가라앉다. 뭐가 있을까요? 잠잠해지다, 가라앉다. 잠잠해지다, 가라앉다. 약간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잠잠해지다, 가라앉다. 뭐가 있다고? subside. 됐죠? 옆에 있는 것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subside가 이제 잠잠해지다, 가라앉다. 우리가 진정되다라는 표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딱 subside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 좀 흥분된 기분이 진정되었다. 그랬을 때 subside 이렇게 씁니다. 자,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5번에서 정착하다는 바로 뭘까요? 4번의 5번 선택지 정착하다. S로 시작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정착하다. 그쵸? 정착하다 하면 우리가 요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쵸? settle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약간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어떤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 그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뿌리 내리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있다고? 요렇게 take root. 됐죠? take root 해서 이것도 역시 정착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5번 가겠습니다. 5번에서 cater f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for 대신에 전치사 to를 쓸 수도 있어요. 그 for 옆에 to도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cater for, cater to 해서 뭐뭇을 충족시키다. 원래 여러분 cater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많이 우리가 기억해요?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냥 cater 쓰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식을 제공하다 적어주세요. 그냥 cater라고 쓰면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 그리고 사실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배고픔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cater for, cater to가 뭐뭇을 충족시키다. 알겠죠? 그쵸?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음식을 제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 뷔페 서비스 그런 거 있죠. 그럼 뭐라 그러니?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주고 뭐 그렇게. 좋아요. 아무튼 자, 그렇게 같이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for must는 for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쉽게 보이는 단어인데 원래 for는 앞쪽이란 뜻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를 딱 붙여서 뭐뭐 이전에 혹은 앞에서 그렇게 쓰면 before 이렇게 쓰는 것처럼 for 자체가 앞쪽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뭐가 보이니? 뒤쪽에서 must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딱 끊어보면 must는 최상급을 가리킬 때 쓰는 거죠. 가장 뭐만 그 뜻인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뭘 가리키는 말이니까 요게 앞을 가리키는 거니까 맨 앞에 있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foremost가 주요한, 즉 맨 앞에 위치한 적어주세요. 맨 앞에 위치한 2번에 주요한 밑에 맨 앞에 위치한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뭐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주요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7번에서 루어는 유혹하다. 그쵸? 낚시하시는 분들은 또 알기도 해요. 그 낚시할 때 그 진짜 물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가짜 물고기, 그 미끼 같은 것을 루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어 자체가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고, 자, 4번에 유혹하다 거기 있잖아요. 그 동의어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seduce 들어봤죠? 그쵸? seduce 유혹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또 이 단어예요. 이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entice 그래서 유혹하다. 됐죠? 그래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뭐가 있을까? entice에 ing만 딱 붙여서 enticing 이렇게 쓰면 매력적인 혹은 유혹하는 그 뜻으로도 쓰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entice 자체를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유혹하는 적어주세요. 매력적인 유혹하는. 그래서 유혹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디로 초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inviting도 역시 그런 의미가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유혹하는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아무튼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8번 있죠?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시험 때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시험 때 베이케이션으로 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렇죠? 휴가 아닙니다. 휴가 아니고 vocation 이렇게 쓰면 직업 혹은 천직이라는 뜻입니다. 천직. 직업이라든가 천직. 그래서 자, 그 옆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천직하면 무엇도 있냐면 얘도 있어요. calling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calling이 딱 나왔을 경우에 뭔가 부르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calling 자체가 하늘이 나에게 정해준, 하늘이 불러준 나의 직업 그런 의미에서 천직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딱 vocation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쫙 보면 이 vocation에서 원래 보크 있죠, 보크 자체가 어떤 뜻이 있어요? 요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쓰게 되면 요게 그냥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거 부르다는 뜻. 야,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니? 노래 부르는 사람을 그래, 보컬 혹은 보컬리스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vocation은 요게 콜이니까 요렇게 같은 말이라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vocation이 천직이니까 그 어간을 풀어서 쓴 calling도 천직 혹은 직업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취미라든가 부업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미라든가 부업은 여기에 뭐만 붙이면 되냐면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이렇게 딱 해서 avocation, 그렇죠? avocation 그렇게 하면 이제 취미라든가 혹은 부업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 아니고 내 진짜 직업이 아니고 그냥 취미, 부업 그걸 avocation. 자, 여기 딱 적어보세요. 그래서 A, B가 여기서 나왔다. A, B에서 B가 생략된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원래 A, B가 붙으면 약간 멀어지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뭐가 있어요? N으로 시작하는 말. 정상적인. normal 있죠. normal. 그래서 정상적인 것에서 약간 멀어진 것. 비정상적인 그래서 뭐라고? abnormal.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건 그 직업에서 약간 떨어진 일이구나. 그래서 취미라든가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지 않냐? 그 부업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 중에. 베이비시터 있거든요. 애를 봐주는 거 있죠. 그쵸? 취미로 애 볼까? 넘어가자. 자, 아무튼, 자, 부업으로 애 볼까? 이렇게 하면 감정이 많이 메말랐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에보케이션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8번에 4번 있죠, 4번. 우리가 한번 그 복습 한번 해볼까요? 8번에 4번, 그 판결이라는 단어 생각나요? 판결이라든가 평가 혹은 판단. 뭐가 있을까요? 판결, 평가라든가 판단.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 4번.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미로 시작하는 거 생각나요? 판결이라든가 판단하면 우리가 보통 judgment 이거 많이 쓰죠. 그쵸?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미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verdict, verdict. 생각이 날 듯 말 듯 할 겁니다. dict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고 dict 자체는 말하다의 뜻이 있고 그쵸? 말하다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ver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ver 여기 딱 보이는데 요게 어떤 뜻이 있다? 요게 바로 진실, 진짜다. 그 뜻이 있다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참으로 정말로 그랬을 때 이제 뭘 쓰는 거야? very, very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very가 매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정말로 좋다. 그런 의미를 쓸 때 이제 very good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진실임을 혹은 참임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판결 혹은 판단. 그것을 verdic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9번 있죠. 9번에서 assertion 이건 그냥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강력한 주장 그대로 알아두시고 자, 거기에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거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단언하다. 적으세요. 강력하게 말하다. 즉 단언하다. 강력하게 말하다, 단언하다. 여기에서 assertion 이게 나왔다 생각하면 돼. 절대 이것과 헷갈리지 않는다. 그쵸? 자, 이렇게 in이 붙었죠? in이 안쪽이죠? 그쵸? 얘는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넣다, 끼워 넣다, 삽입하다. 그 뜻이죠? 그쵸? insert 요거 넣다, 끼워 넣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던 거 생각나죠? 그쵸? embed, 그쵸? embed, 넣다, 끼워 넣다. 요거 침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몸을 침대로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에서 넣다, 끼워 넣다, 삽입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0번에서 validate는 확인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alidate에서 VAL 요거 자체가 약간 힘이 있다라는 것, 뭐 타당성, 뭐 그런 의미가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 적어보세요. 자, valid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valid 이게 바로 무슨 말? 유효한, 타당한, 됐죠? 유효한, 타당한, 쓸모 있는 약간 그런 뜻이죠, 그렇죠? 유효한, 타당한 이제 그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validate가 바로 뭐다? 유효한지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 그래서 validate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4번 있죠. 4번. 여러분 4번에서 파고들다 있죠. 뭘까요? 파고드는 것. 자, 그대로 생각해봐. 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구체적인 상황 뭔가 이렇게 파들어가는 거 있지. 파다가 뭐가 있을까? 파다. 게임에도 많이 나오던데 요즘. 그쵸? 요게 파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땅을 파듯이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라든가 혹은 주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 있죠. 그쵸? 그걸 이렇게 dig into 적어주세요. dig into 뭐뭇을 파고들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수능 볼 때까지 단어 꼼꼼하게 잘 정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수능 때 헷갈리는 일이 역시 지금처럼 안 헷갈리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때 헷갈리지 않게끔 우리가 잘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체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후반부에는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면서도 풀어볼 수 있게끔 약간 다른 문제 또 체크업, 네 문제 마지막에 또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체크업으로 시작하고 워밍업을 하고 단어와 함께 그러면서 우리 본 교재에서 쭉 스피디하게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네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 이제 그렇게 계속 가져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정답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2번. 됐죠? 1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은 몇 번일까요? 4번은 4번. 좋아요. 자, 일단 1번에 살펴보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주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약간 이런 문제에서 헷갈리거나 혹은
조금씩 이제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길 때는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해석은 되는데 뭐가 핵심이냐 이걸 잘 몰라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기본은 바로 뭘까? 주제는 일단 지문서에서 일단은 반복되는 말 기본적으로 찾아야겠죠. 그렇죠? 2번 이상 보이는 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 찾아야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겠니? 또 한 가지 필자의 의견을 보통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거니까 필자의 의견이 담겨있는 가치 판단, 좋다, 나쁘다, 혹은 당위성 표현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제 중심 문장. 3가지 생각나요? 중심 문장 뭐가 있었니? 인과, 비교대조, 양보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걔네들에서 키워드가 즉 주제를 만드는 단어들이 등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딱 보는 건데요. 자, 일단 요거는 살짝 어려운데요. 일단 첫 번째 줄에서 It is deeply frustrating to realize that not all praise is helpful. 자, 거기 딱 한번 줘볼까요? Not all praise is helpful. 모든 칭찬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 얘기로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Just when we thought we were getting it right, people are saying we could be getting it wrong. 이렇게 보이죠? Get it right. 이게 그냥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et it wrong 하면 오해하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saying, 말을 합니다. We could be getting it wrong.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됐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떤 상황에서 칭찬을 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칭찬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The good news is that 이렇게 보이죠? 자, 좋은 점은 It is not complicated to work out which styles and phrases are likely to support achievement and which sentiments can become confusing or burdensome and could cause problem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이거 잘 봐야 돼. The good news.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The good new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보일 때 놓치지 말고 The good news 이렇게 딱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이렇게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약간 부정적 뉘앙스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든 칭찬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야? 필자가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필자의 생각이 드러날 테니까 그 부분을 잘 봐야 돼.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칭찬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치?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 그러나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자, 세 번째 줄 오른쪽 다 보세요. It is not complicated. 이때 is은 가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온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workout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workout. 밑줄 그어주세요. workout은 여기서 잘 들어. 듣기에서 workout이 나오면 운동하다라는 뜻이야. 독해에서 나오면 어떤 의미? 두 가지 생각한다. 첫 번째 알아내다. 두 번째 해결하다. 됐죠? 알아내다, 해결하다.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알아내는 것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Which styles and phrases. 자, 어떤 스타일과 어떤 뒤에 phrase는 말 혹은 어구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스타일과 어떤 말이 are likely to support achievement. 잘 봐야 돼. support achievement. 무슨 말이니? 성취를 support,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which sentiments, 어떤 감정이 can become confusing or burdensome, 그래서 혼란스럽거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and could cause problems,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쭉 나오죠. 자, 그럼 봐봐요. 어떤 스타일과 어떤 말이 성취를 지원하는지. 자, 거기 support achievement 밑줄 쫙 그어두세요. support achievement 밑줄 쫙 그어두시고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 야, 너의 성취를 지지할게. 네가 잘 되기를 바랄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쵸? 네가 잘 되길 바랄게. 그래서 support achievement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과 비슷하다? 칭찬하는 것과 비슷하죠. 어떤 스타일로 칭찬을 해야 되는지, 어떤 스타일로 칭찬을 하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담스럽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복잡하지는 않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봐. 자, 바로 밑에 뭐가 보이냐면
Effective relationships are always those that manage to keep a range of needs, styles, and goals in balance. 자, 거기 keep in balance 밑줄 보세요. keep in balance. 그리고 effective의 동그라미. effective의 동그라미. 자, 봐요. 여러분, effective 바로 무슨 말이니? effective. 효과적인 그 뜻이지. 그럼 효과적이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냐? 그쵸? 자, 그럼 효과적인 effective 바로 밑에 또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effective 바로 밑에 또 이렇게 딱 바로 긍정의 느낌을 봐야죠. 자,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야? 추천이나 제안하는 거야. 다시 간다. 효과적인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무엇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혹은 제안을 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기억해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거다. 무슨 말?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됐지? 봐요. 자, 뭐가 보이니? 자, 그래서요. 밑에 딱 보니까 효과적인 관계는 항상 관계들입니다. The man is to keep a range of needs, styles, and goals. 이렇게 보이지? A range of는 다양한 그 뜻인데요. 다양한 필요와 스타일과 목표를 in balance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keep in balance. 뭐뭇을 말 그대로 균형을 유지하다는 뜻이죠. 뭐뭇의 균형을 유지하다. 그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효과적인 관계다. 됐지? 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The essence of constructive praise 밑줄 쫙 그어주세요. The essence of constructive praise. 자, 잘 들어. 집중해. 자, essence 바로 무슨 말이야? 본질이라든가 핵심이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건설적인 칭찬의 본질이나 핵심은 무엇이라고? It is useful. 자, 쓸모 있는 것이고 encouraging 무슨 말? 격려하는 것. 자, 그럼 어떻게 칭찬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건설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쓸모있고 격려하는 칭찬을 해줘라. 그리고 앞에 나오는 말을 살짝 참고하면 좀 균형을 맞춰서 해줘라.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과정에서 우와, 존나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밑에 보세요. It provides relevant detailed information. 자, 거기도 밑줄 볼까요? It provides relevant detailed information. 자, 그건 뭘 제공한다고?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슨 얘기니?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칭찬을 해 주어라. 이제 그 뜻이겠죠. 그쵸? 자, 됐네요. 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다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 주제 문제가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게 반복 강조되는 말 이거 찾는 경우보다는 가치 판단에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하면 괜찮은 칭찬이 될 거야 이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칭찬을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achievement, 상대방이 성취하는 것을 support, 지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support achievement 그 부분을 praise라고 우리가 썼었죠. 그쵸? 그러면 칭찬을 제대로 해주면 결국은 상대방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지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몇 번이 답인 거야. 그래서 바로 1번이 아니라 그리고 3, 4, 5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characteristic은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function은 기능이라든가 혹은 역할 그렇게 보세요. 기능이라는 뜻도 있고 역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칭찬의 특징과 기능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옆에 2번에 어법 문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별표 해주세요. 2번에 별표. 이게 살짝 어렵죠? 그쵸? 아, 이거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알 거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우리만 맞고 우리도 틀리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번은 지금 동사의 밑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생각 많이 했나요?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이제 이거 보자 그랬었죠. 그쵸? 자, 근데 앞에 뭐가 보여? 이렇게 딱 help의 밑줄 보세요. help 별건 아닌데 자주 나오는 거죠. 그쵸? help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보통 help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서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 뜻인데 help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만 써도 되고요. 또 무엇도 생략 가능하다? 목적어도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help는
help는 바로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동사원형 나올 수 있다. 뭐 하는 것을 돕다. 됐죠? 그래서 help 바로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 의외로 잘 나와요. 근데 정답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는데 정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help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거 있지. 요거하고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 뭐가 있니? 일반 동사 앞에 do나 does를 붙이는 거 있죠. 그게 시험에는 나오지만 정답이 될 가능성, 즉 문법적으로 틀려서 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대로 정리만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2번 보면 딱 소유격이죠. 여러분 소유격이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나머지 10%가 관계되면서 소유격으로 바꾸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거예요. 자, 거의 90% 이상이 앞에 명사를 제대로 찾아가라.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였기 때문에 누구의 죽음인지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앞에 복수 명사가 나왔는가 그거 이제 잘 찾아가면 되는데요. 앞에 딱 보니까 포의 부모님이 죽었다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부모님의 죽음이니까 parents 복수죠. 복수니까 당연히 뒤에 their 쓴 것도 역시 맞았다. 자, 정리하면 대명사의 밑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단수냐 복수냐. 됐죠?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번인데요. 자, 봐요. 근데 앞에 나오는 대명사하고 즉 방금 전에 봤던 대여하고 그 다음에 요 대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일단 문장이 좀 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죠. 그쵸? 잘 생각해. 항상 밑줄에 있으면 그 문장 전체를 살펴보고 문장이 최소한 하나냐 두 개냐 잘 살펴보고요.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대명사가 보인다. 잘 들어.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대명사가 보이면 그건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For pursue the number of writing and editing positions 이렇게 다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pursued가 바로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앞에 거는 그냥 어차피 전치사 연결되는 거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보이죠? 그쵸? 주어 동사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뒤쪽에 주어 동사 또 보이죠? 그쵸? 조동사 또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자, duty는 뭐뭐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음주 습관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봐요. 자, he lost 보이지? 잘 들어.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 그 얘기지. 뭘 잃게 된 거야? 그 사람의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거 일단 many of them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전체가 뭐가 될 수 있겠니? 요거 전체가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나온다. 생각보다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거 뭔가요? 왜 목적어 다음에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저렇게도 가능해요. 저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저거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목적어만 앞으로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도치라기보담도 목적어만 앞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fronting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쓰는 약간의 그런 말투라 그랬었잖아요. 나 너 싫어. 그랬을 때 I hate you 이렇게 할 수 있지만 you I hate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자, 일단 뭘 봐야 돼? 일단 앞에서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도 뭐가 보이는 거야? 주어 동사가 있지. 문장이 몇 개야? 2개죠. 항상 문장이 복잡할수록 뭘 잘 캐치한다고? 주어하고 동사를 잘 캐치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자, 그럼 문장이 2개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는 뭐도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2개의 문장을 연결하니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저렇게 대명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원래는 어떻게 써져 맞겠어요? and many of them 이렇게 써줘야 맞겠죠? 그쵸?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a number of writing and editing positions 이거라는 거죠. 그쵸? 자, 봐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포는 많은 그 글 쓰는 그 다음에 편집하는 일자리를 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 글을 쓰고 편집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을
술 먹는 버릇 때문에 잃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꾸 술 처먹고 막 이렇게 결근하고 막 늦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봐요. 자, 일단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position스가 될 것이고 문장이 두 개니까 접속사하고 이렇게 대명사 이렇게 써줘야 맞는데 이 접속사 대명사를 같이 묶어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them을 무엇으로? 요렇게 which로 이렇게 바꿔줘야 맞죠. 요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중간에 그냥 대명사만 쓰면 안 되고 접속사를 쓰거나 아니면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4번은 글쎄요. 4번도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 답이 될 가능성이 적은 것 중에 한 가지죠. 뒤에 그 영거 있죠. 영거에 딱 동그라미 쳐주세요. 영거가 더 어리 이런 뜻의 비교급이죠. 여러분 그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쵸?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뭘 쓴다고? 훨씬 그런 뜻이죠. 비교급을 강조할 때 much, even, still, far, a lot 뭐 이런 것들 씁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very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very는 원급을 혹은 최상급을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very를 쓰지 않는다. 요것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장 보니까 그 위치가 딱 보이는데요. 자, 뒤쪽에서 eventually,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뜻인데 얘를 가로로 묶어보고요. 뒤에 lead에 딱 붙여보세요. lead. 자, 그러면 lead는 lead에서 나왔죠. 그쵸? lead의 과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앞쪽에 딱 보니까 Poe is known for his literary work, but much of Poe's life was actually spent editing and writing in the academic realm of literary theory. 딱 보이네요. 자, 일단 but으로 시작하면서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고 그러고 나서 뒤쪽에 또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니까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접속사하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뭘 써줘야 맞겠어요?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 위치 맞았다. 됐죠? 자, 요건 요렇게 it 쓰고 expression 딱 적어주세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니까 뭘 써줘야 맞다고? 당연히 접속사하고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당연히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맞지 그냥 대명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뒤로 가세요. 자, 뒤로 가서 자, 3번하고 4번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 3번 헷갈렸다면 3번은 일단 그 밑에 나오는 연결어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자, 일단 그 C 있죠, C. C에서 meanwhile,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meanwhile. 자, 그러는 동안 그 뜻이죠. 그래서 meanwhile을 하면 최소한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meanwhile 밑에 숫자 2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러면 meanwhile studies on women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는 동안에 여성에 대한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여성 연구죠. 바꿔 말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남자들 얘기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나 B 같은 경우가 어디? C 앞쪽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맨 위에 박스 봐보세요. Co-sleeping, the practice of sharing a bed with your baby. 이렇게 딱 보이죠? Co-sleeping이니까 함께 자는 거죠. 그래서 동격입니다. The practice에서 동격인데 the practice of sharing a bed with your baby. 그렇죠? 당신의 아이와 그 침대를 함께 쓰는 관행인 함께 자는 것은 has a controversial place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 controversial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controversial 밑줄 보세요. 여러분, controversial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찬성과 반대가 그대로 이제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proponent 밑줄. proponent는 말 그대로 지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opponent 밑줄.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잘 생각해야 돼. 중요한 건 맨 위에 박스에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찬성하는 사람은 뭘 주장하니? 찬성하는 사람은 야, 너네 아이하고 같이 침대 쓰면서 자야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뭘 보는 거야? 세 번째 줄 보세요. It increases the parent-child bond. 자, bond의 밑줄. bond. 자, bond는 바로 뭐니? bond. 그쵸? 본드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유대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침대를 같이 쓰면 엄마 아빠하고 아이 사이에 유대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 찬성하는 사람 입장이고. whereas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뭘 걱정하는 거예요? safety 밑줄.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럴 수 있죠. 봐봐. 이제 몇 달 안 된 아이야. 몇 달 안 된 아이인데 엄마 아빠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딱 재운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겠냐? 엄마나 아빠가 잠꼬대를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그다음 이렇게 뭐지? 갑자기 이렇게 둥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숨 못 쉬게 이렇게 눌러버릴 수도 있는. 선생님 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이 자는 것보다 따로 자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럼 잘 들어. 자, 맨의 박스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크게 두 가지 얘기한 거지. 본드하고 뭐가 있었어? 세이프티 얘기지. 근데 딱 A를 읽으니까 뭐가 보여? A를 딱 읽으니까 남성들의 어떤 남성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가 보이지. 그럼 잘 들어. 맨의 박스하고 일단 A는 어떻게 된 거니? 다른 이야기지. 그치? 그 다음에 B를 봐봐. B의 now의 동그라미. now의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now라든가 today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뭐 in 1960 이런 식의 과거 시점을 가리키는 말들 있지. 그치? 자, 어떤 얘기 했었어? 시점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를 가리킬 수 있다고? 내용의 변화를 가리킬 수 있다고. 적어주세요. 시점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를 암시한다. 자, 그러면 자 A를 읽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함께 잘 때 남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렇지. 왜냐면 매니아 박스에서는 지금 본드하고 세이프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남성 호르몬? 그쵸? 자, 그리고 이제 B를 쫙 보니까 now. 자, 이제 An anthropological study as a new finding. 자, 거기 a new finding도 밑줄. 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로 추가합니다. 어디에? 그 논쟁에. 그쵸? 그 다음에 fathers 밑줄. 두 번째 줄에 fathers의 밑줄. 자, 그러면 새로운 연구 결과가 추가되었고 그게 바로 뭐라고? 아빠들 얘기고 아빠를 다른 말로 하면 남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매니아 박스하고 다른 이야기의 시작은 now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new finding이라는 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남성들에 관한 이야기.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밑에 C를 보면서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한편 여성들이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매니아 박스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무엇을 통해서 now와 new finding을 통해서 찾고 그러고 나서 그와 연결되는 남성 이야기가 A에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 여성들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 A, C가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옆에 4번. 옆에 4번 있죠? 옆에 4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옆에 4번은 일단은 그 맨 위에 보면 It depends on friction 이렇게 보이죠? 그럼 그 문장 삽입이죠. 문장 삽입이니까 일단 뭘 생각해야 돼?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와 함께 흐름의 단절 생각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건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마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in the absence of friction에서 마찰이 없으면 a body keeps moving. 그래서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쵸? 자, 3번 한번 봐보세요. 3번에서 갈릴레오와 뉴턴은 관찰을 했습니다. 같은 현상을. 벗의 동그라미. 자, 그러나 They said that the coming to rest of the body 이렇게 보이죠? Coming to rest of the body니까 바로 물체가 멈추는 것 그렇게 보는 거야. 물체가 멈추는 것이 It's not an essential feature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바로 본질적인 특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 3번까지 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물체가 멈추는 것에 관한 이야기, 움직이고 멈추는 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4번을 딱 보니까 If we try to do an experiment to test this view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거기 일단 this view에 밑줄 그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견해라든가 관점을 실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we find 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we cannot completely eliminate. 자, 우리는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무엇을? friction의 밑줄. 자, 두 가지 얘기한다. 첫 번째, 쭉 읽어가면서 의미 덩어리로 묶는 습관을 항상 들인다. 어디까지가 한 묶음인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는 부분, 즉 내용의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딘지 꼭 찾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뭐가 등장을 했냐? 일단은 3번까지에서는 물체가 움직인다, 멈춘다 그런 얘기였고요. 4번에서 갑자기 뭐가 등장하는 거야? 이제 새로운 소재인 friction, 마찰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찰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내용의 단절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매니아 박스에서 지금 friction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요. 매니아 박스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 있죠. 그 이시 가리키는 것을 4번 바로 위에 the coming to rest of the body. 아까 우리가 거기 밑줄 그었죠. 그렇죠? The coming to rest of the body. 그래서 물체가 멈추는 것, 그것을 바로 4번의 매니아 박스에 있는 이시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보면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교재로 넘어와서요. 교재는 우리 지난 시간에 20페이지까지 풀었거든요. 그렇죠? 20페이지까지 풀었는데 우리 일단 어디 문제를 하나 풀고 올 거냐면 20페이지에 그 우리가 밑줄 어휘하고 비슷한 선택형 어휘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밑줄 어휘 문제를 하나 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3에서 3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28페이지 3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자, 지금 풀어주세요. 28페이지 3번. 자, 얼른 풀어주세요. 28페이지 3번. (28페이지) 3번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난이도만 되면 할만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면 살짝 속도 내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고요. 수업 초반부에 하는 그 체크업과 그 다음에 이따 후반부에 하는 체크업은 살짝 수준이 있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는 습관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모의고사 잘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 실시되었던 그 이투스 모의고사 그 문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종강하는 날까지 계속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 선생님이 지금 다른 기관 문제들도 다 풀어보고 있는데요. 대선 거도 풀어보고 시대인재 거도 풀어보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게 제일 나아요. 진짜 선생님이 이투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완전히 편향돼서 말하지는 않고요. 선생님이 그 교재팀에서 이투스 교재 작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검수 선생님이 다 해요. 다 하면서 이런 문제는 빼자. 요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이투스 문제가 그나마 최근에 그 평가원이라든가 수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듣기 파일까지 풀세트로 꼭 다 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투스 모의고사가 11월 5일까지 한 번 더 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그 주간지 잘하고 계시죠? 참고로 그 주간지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 그 주간지에 있는 문제들이 선생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이투스에서 교재 작업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싹 다 그 협업해서 만든 거예요. 그 문제를 6명의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선생님이 만든 문제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잘 풀어야 돼. 알겠죠? 그거. 자, 아무튼 지금 다시 유닛 3에서 3번 문제를 살펴보면 이 문제 자체는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밑줄 어휘 문제죠. 오히려 선택형 어휘 A, B, C 세 개를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오길 바래요. 왜? 선택형은 세 개를 다 꼼꼼하게 잘 봐야 되지만 어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만 생각해도 돼?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쵸? 접근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주제와 어긋나는 거 하나 고른다. 그 다음에 앞 내용과 연결이 안 되는 거 하나 고른다. 됐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쪽 보니까 스포츠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트리거 보이죠? 트리거는 발생시키다. 됐죠? 트리거는 발생시키다, 촉발하다. 최근에는 요렇게도 많이 쓰죠? 그쵸? 스파크가 불꽃이란 뜻인데 그냥 촉발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자, 요거 이제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스포츠는 이제 정서적 반응 혹은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에게서.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구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소비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TV 수신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내면서 이제 보는 거니까. 근데 야구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팀이 이기면 기분 좋고 우리 팀이 지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비슷한 감정적 반응을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서. 자, 근데 어떤 그 종류냐면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 이렇게 딱 보이죠?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그 뜻이네요. 그래서 rarely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not과 비슷한 의미로 봐도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상품에 의해서 bring forth, 가져오다. 얘도 그냥 가로로 묶고 있어요. 즉, 다른 상품이 가져올 수 없는 종류의 정서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된 그 굿즈 있지, 굿즈.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팔리잖아. 장난 아니야. 그 유니폼 있지. 그치. 우리 메뉴라든가, 그 다음에 축구라든가 야구 여기서 하는 그 유니폼 있잖아요. 와우. 선생님 참고로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요. 7년 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그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을 때 선생님 그때 유니폼을 샀어요. 유니폼을 한 2개 정도 샀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였는 줄 아니? 12,000원이었어요. 유니폼 이게 하나에 12,000원. 근데 지금은 10배 이상 돼요. 그쵸?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니? 그렇게 올랐어도요, 없어서 못 사요. 진짜로 없어서 못 살 정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알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야. 비싸도 내가 그 비싸도 그걸 사면 그 판매 수익의 일부는 우리 선수들한테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싸도 내가 산다라는 거죠. 아직 나는 안 샀어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Imagine bank customers. 근데 이건 조금 의외이지 않나? 그쵸? 여러분 그 은행 고객인데요. 그 은행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은행 관련된 굿즈 살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은행 굿즈 살 겁니까? 국민은행 굿즈 살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기념품 같은 걸 산다라는 거죠. 로열티는 이제 충성심이죠. 그쵸? 그들의 은행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소비자들이 있는데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identify하고 뒤에 이제 뭐가 보이니? 여기 딱 with에 딱 붙여보세요. 아까 우리 했었죠. identify with 무슨 말? 뭐뭐와 동일시하다.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바로 자신과 자신이 구매하는 그 회사를 완전히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충성심을 보여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아주 강력하게 스스로를 동일시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맞게 쓰였죠. 또 한 가지 잘 생각해. 이거 별거 아니다. 자, 수하고 뭐가 보여? 수하고 대시 딱 보이죠. 그럼 이렇게 딱 한번 끊어보세요. So that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니?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뜻이죠. 앞쪽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대디아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뒤쪽의 내용을 보고 앞에 나오는 거 판단해도 돼. 그럼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니? 문신을 새길 정도라는 거죠. 그쵸? 그 보험회사에 문신을 새길 정도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보험회사에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보험회사와 나를 거의 동일 수준으로 가깝게 여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identify with까지 해서 1번 맞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을 살펴보면 we know that,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Some sport followers, 그래서 일부 스포츠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이어서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s itself that their interest borders on obsession 이렇게 딱 보이죠? 역시 또 뭐가 보이니? 수하고 that 이렇게 딱 그대로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열정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열정적이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보더는 원래 경계를 이루다 그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는 바로 무슨 말이니? 접촉이죠. 그쵸? 자, 그러면 보더 온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과 딱 붙어있는 경계라는 거지. 다시 간다. 접촉이죠? 경계를 이루다 그 뜻이야. 딱 붙어있는 경계야. 그치? 그래서 border on 밑줄 그어두시고 적어두세요. 뭐뭇에 가깝다. 아주 열정적이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거의 집착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쵸? 장난 아니에요. 그 뭐지? 선생님은 그렇게 심한 정도의 팬은 아닌데요. 이 선수의 아들이 누구고, 이 선수의 가족이 어떻게 되고, 이 선수의 뭐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되고, 완전히 쫙 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거의 그 선수의 가족보다 더 자세히 그 선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쵸? 자, 아무튼 뭐 집착에 가까운 게 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집착에 가까운 거니까 이걸 이제 뭘로 본 거니? addiction, 중독이라고 본 거죠. 그쵸? 중독이라고 본 건데, 자, 이건 provides the emotional glue. 무슨 말이니? 감정적인 글루니까 바로 뭐야? 글루. 풀이잖아, 풀. 접착제. 적어볼까요? 감정적인 접착제를 제공하죠. 그럼 무슨 말이니? 잘 들어. 감정적인 접착제니까 내 감정이 거기에 촥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이 팀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기분 좋고. 이 팀이 안 되면 기분 한지 안 좋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that binds fans to teams and maintains loyalty. 자, 그리고 무엇을 유지하는 거야? 충성심을 유지해. 일단 우리 팀이야. 심지어 무엇에도 불구하고 in the face of는 뭐뭇에 직면해서 두 가지 적어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뭇에 직면해서 두 번째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놔요. 뭐뭇에 직면해서 뭐뭇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on field니까 말 그대로 field에서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field에서의 실패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경기에서 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지는 것에 직면해서도 됐죠?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냥 충성심을 보이는 거니까 저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요, 보세요.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 as sports players.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회사의 경영자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스포츠 팬들처럼 그들의 회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기를 바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완전히 충성 고객이라는 거죠. 그쵸? 우리 회사에서 뭘 팔아도 이 사람들은 다 살 거야. 그치? 봐봐. 내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야. 그럼 내가 이제 자동차를 사도 뭘 살 수 있겠냐? 기아 자동차를 살 거야.
그쵸? 처음에 기아자동차 이 특정 브랜드를 샀다, 특정 상품을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걸 사고 또 다른 걸 사고 나는 무조건 기아자동차만 탈 거야. 이렇게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스포츠 팬과 비슷한 그런 소비자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The emotions triggered by sport. 이거 잘 봐야 돼. 스포츠에 의해서 발생된 감정은 또한 have a negative impact. 자,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감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스포츠 팬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스포츠 이모션의 인텐시티, 스포츠의 감정적인 혹은 정서적인 인텐시티니까 강렬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Organizations have strong attachment to the past through nostalgia and club tradition.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그 조직들이 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한 애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과거에.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노스텔지아 많이 들어봤죠? 그쵸? 노스텔지아가 바로 뭔가요? 노스텔지아가 바로 이제 향수죠. 그쵸? 향수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애틋한 느낌. 아, 옛날이 좋았어. 근데 여러분은 근데 사실은 향수를 느낄 때는 아니지 않냐? 그쵸? 앞으로가 더 좋을 거예요. 그쵸?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거고, 내후년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쵸? 아무튼 과거에 대한 애틋한 그 감정이 바로 이제 그 노스텔지아가 되는 건데, 자, 그리고요. 클럽 트래디션이니까 클럽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쵸? 스포츠 클럽의 전통.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집니다. 잘 들어. 여기서 나오는 오거니제이션이 어떤 조직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쵸? 아직은 모르는데, 뒤에 보세요. 자, as a result, 그 결과, they may increase efficiency, productivity,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이렇게 딱 보이죠? 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organizations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바로 그 스포츠와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봐야죠. 그쵸? 스포츠와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아, 스포츠와 관련된 그 조직들이 옛날의 것을 이렇게 되게 향수에 젖어서 살펴보는구나. 그러니까 옛날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야,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옛날의 것만 좋아하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뒤에 보세요. 자,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효율성과 생산성과 그 다음에 바뀌는 시장의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맞겠어요? 바로 무시한다라고 해줘야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for example이 딱 보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뒤에 나온 내용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increase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줘야 맞다고? ignore 이렇게 바꿔줘야 맞다고. 됐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에서 defeat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좌절된 적으세요. 좌절된. 그러니까 패배당한 그 뜻이 아니라 약간 어떤 그 제안이라든가 제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설득력을 갖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될 때, 그때 좌절된, 그랬을 때 defeat이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앞에 어떤 문제를 풀 거냐? 21페이지 6번의 별표하고 지금 풀어주세요. 딱 6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얼른 풀어주세요. 21페이지 6번. 앞에 21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자, 6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순서 배열이죠. 이제 요령들은 다 알아요. 자, 어떻게 푼다? 전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생각한다. 덩어리 전체 내용,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활용한다. 그리고 A를 먼저 읽고 A의 끝부분에 주의한다.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보이면 붙인다. 그렇지 않으면 A가 마지막이다. 이 동일한 요령을 B에도 적용시켜준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Ever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The first scientific opinion polls reveal 이렇게 보이죠. 최초의 과학 여론조사가 밝힌 거죠. 그렇죠? 그 미국 사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at best 좋게 보아도 그 뜻입니다. 좋게 보아도 혹은 기껏해야 그 뜻이에요. 그다음에 poorly가 딱 보이는데 여러분 그 poor에서 나온 거죠. 원래 poor는 가난한 그거 아니냐? 가난하다라는 것은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poorly는 바로 어떤 의미? 불충분하게. 그렇죠? 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좋게 보아도 불충분하게 informed, 정보를 가지고 있는. 됐죠? informed요. 불충분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정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밝힌 이유로 분석가들은 have asked whether citizens are equipped to play the role democracy assigns them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물어보았습니다. 인지 아닌지를. 자, 민주주의가 미국 사람들에게 부여한 그 역할을, 즉 시민들이겠죠? 볼까요? 시민들이 갖추고 있는지 play the role,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부여한.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부여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쵸? 근데 그들이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후보자에 대해서 이들이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 걸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과연 시민들이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A에서 이제 두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그쵸? 하나는 일단 뭐가 보이는 거고, 그러한 요소들은 여기 보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however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일단은 however가 나왔으니까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 볼 수 있고, such factors니까 앞쪽에서 일단 factors와 관련된 걸 앞쪽에서 찾아야겠죠. 그쵸? 자,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무엇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왔던,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던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앞쪽에서 factors가 가리키는 것은 misinformation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 정도만 가지고 일단 읽어가야 돼. 자, 그리고 나서 the sharp rise in misinformation in recent years. 최근에 몇 년 동안 잘못된 정보의 급격한 증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최근에 잘못된 정보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건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앞쪽에서도 misinformation이 나올 건데 그 misinformation은 일단 이것과 다른 것에서 나온 misinformation이다.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럼 비디오 보니까 최근에 잘못된 정보의 급격한 증가는 무엇 때문이라고? 미디어 때문이라고. 미디어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when fact bends to fiction. 무슨 말인 것 같아? 사실이. 잘 들어. bend는 무슨 말이니? bend. 말 그대로 이제 구부리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사실이 구부러져서 명사 앞에 투지. 그럼 뭐뭐를 향하는 그 뜻이야. 요렇게만 딱 표시 한번 해주세요. 사실이 구부러져서 무엇이 될 때? 거짓이 될 때. 무엇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이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 얘기인 거야. 자, the predictable result, 예상 가능한 결과는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불신과 그 다음에 polarization이니까 무슨 말이야? polarization. 그쵸? 여러분, 폴이 바로 무슨 말이야? 폴. 기둥이란 뜻도 있고 남극, 북극을 가리킬 때 폴이라고 하는 거죠. 양극화, 대립. 저거 보세요. 양극화라든가 대립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A의 앞쪽에는 뭐가 나올 거다? factors와 관련된 거, misinformation과 관련된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요거야.
A의 앞에 나오는 단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A의 끝부분을 보면서 이게 B나 C에 있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쵸? 여기 딱 보니까 뒤에 뭐가 보이는 거야? 정치적인 불신과 양극화라고 얘기했지. 이와 관련된 게 B나 C에 있으면 붙이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 맨 마지막이다. 그쵸? 자, 보세요. It's the difference between ignorance and irrationality. 자, 그건 ignorance는 무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irrationality는 말 그대로 비이성 혹은 불합리성. 그쵸? 자, 그래서 그건 무지와 불합리성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아직까지 잘 들어. 아직까지 irrationality, 그 다음에 ignorance, 그 내용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치? 봐봐. 무지라는 말 안 나왔지. A에서 뭐가 나왔어? misinformation이라 나온 거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irrationality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디에 있을까? C에 있겠지. 그쵸? C에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our misinformation, 어디서 봤던 거 나오네? 그쵸? 우리의 잘못된 정보는 all partly to 이렇게 딱 보이는데 all to, 뭐뭐 때문이다. 적어주세요. 뭐뭐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라고? 심리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갖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라고? psychological factors라고, 심리적인 요소들이라고. 됐네. 그치? 이걸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걸 A에 나오는 거 봐봐. misinformation 보이지? 그 다음에 factors도 보이지? 그러면 이걸 such factors로 하면 될 것이고 그게 misinformation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A가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B의 첫 부분을 통해서 C에 무엇이 있는지 irrationality 그리고 ignorance가 있는지 이거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C에 딱 보니까 자, however 그러나 또 약간 다른 이야기 시작이겠죠. There is something worse. 그래서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inadequately informed public 무슨 말이니? 부적절하게 혹은 불충분하게 둘 다 가능해. 부적절하게 혹은 불충분하게 둘 다 가능해. 그러면 불충분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딱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야? 맨 위에 나오는 거 poorly informed하고 똑같이 그치? poorly informed하고 똑같아. 비슷한 말로 그대로 연결이 되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쫙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misinformed public이 있고 그 다음에 it's one thing when citizens don't know something and realize it which has always been a problem 이렇게 딱 보이죠? 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입니다. 바로 보이지? 그쵸? 자, 근데 이 한 가지는 어떤 한 가지야?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고 그걸 깨닫는 거지. 그쵸? 사람들이 뭔가를 모른다라는 거 잘 봐요. 자, 여기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사람들이 뭔가를 모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ignorance지. 그치? ignoranc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자, 사람들이 뭔가를 몰라. 자, 그러나 they think they know it. 무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까지 딱 이렇게 가로를 묶어보세요. 그럼 좀 더 적절해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또 가로를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고 그걸 깨닫는 거야. 난 잘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 그럼 이제 ignorance가 되는 거야. 근데 밑에 뭐가 나오는 거야?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니? 야, 너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 부분을 irrationality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답 나왔지? 그래서 CBA가 답이다. 됐죠? 자, 우리 2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